안녕하세요. 제이기인입니다. 금일 시간에는 단타,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로 10에서 대략 한 20%의 수익이 나는 영상을 종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단타 기준봉 매매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내친 김에 잠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금일장은 6월 30일인데 굉장히 하락장이죠. 장중에는 상한가가 가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락장이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6만원도 깨졌죠. 그래서 기존 저점을 다시 한번 또 저점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단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타 매매 하실 때 호가창이나 호재 많이 보시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이제 차트를 단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스윙이 아니라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일단 몇 가지 기준을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일단 분봉 차트상에서 거래가 살아나는지를 확인한다. 분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6월 29일이고요. 전날에 비해서 거래가 이렇게 살아나는지를 분명히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기준을 잡고 흐름을 살핀다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지선 위에서 어떤 골든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지지선 위에서 세력의 기준봉, 세력이 만든 기준봉을 항상 기준점을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이런 봉보다는 굉장히 좀 이런 압도적인 봉이 하나 만들어졌죠. 기존의 봉에 비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무조건 잡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상의 중심선을 항상 긋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무조건 확인을 합니다. 기준을 잡고 흐름을 살핀다는 게, 이 중심선, 이 지금 보면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왔는데, 또 상승이 계속 상승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매수를 하지 않고요. 무조건 이런 기준봉에 대해서 지지선 위에서 매도 물량의 어떤 흐름을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중심선을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기준점을 가지고. 그러면서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자마자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는 중심선, 이런 어떤 세력봉의 기준점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가 이렇게 살아날 때 매수를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저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 중심선을 회복하는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한 내역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죠. 이런 세력의 거래가 살아날 때 세력봉을 중심으로 기준봉에서 중심선 이상에서 어떤 거래가 살아나는 부분, 이렇게 매매를 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일장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었죠. 하락이 커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항상 거래가 살아나는 6월 30일 지금 세력의 기준봉, 이거를 항상 기준으로 삼고요. 중요한 게 이 중심선을 봅니다. 가상의 중심선을 하나 긋고 무조건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무조건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은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중심선을 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종가를 지금 다시 갱신을 하면서 지금 기존 고점을 갱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흐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보면 갱신을 하는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다시 흐름 자체가 좋아지지는 않는 모습이 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게 저는 항상 이 중심선을 기준점으로 본다. 그러면서 약간의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중심선을 이탈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다시 좋아지는 흐름, 거래가 살아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거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크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일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났었는데 장 후반에 일단 뭐 다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 세력이 만들어 놓은 기준봉을 중심으로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가 살아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저는 매수의 기준을 가져간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거래가 살아나는지, 두 번째 기준을 잡고 흐름을 살핀다. 매도 물량을 본 다음에 거래가 중심선 이상에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하는 종목이 어제, 오늘,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종목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 내내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로터스라는 종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새롭 만들어 놓은 세력봉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을 때 매수했던 내역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략 한 20%의 수익이 났었는데 여기서 왜 매도를 했냐면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 여기 저항선에 이렇게 지금 60일 저항선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전량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아까도 뭐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강한 흐름 뒤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강한 매수세가 다시 매수가 살아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요. 이 부분은 뭐 호가창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처럼 차트를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매수의 어떤 진입점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강한 흐름에서만 시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봉에서 이런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만약에 뭐 가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좋은 흐름이 지금 보면 여기 중심선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중심선을 회복하면서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좀 나온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을 났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렇게 수익이 더 났어요. 수익이 아니라 이렇게 또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한번 나오고 동일한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구간 무조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 초반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만 매매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흐름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고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의 어떤 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에서만 매수를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가 나와도 길게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의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금 이런 차트라고 가정을 하면 흐름 자체가 여기가 기준봉이라고 만약에 해볼게요. 지금 여기 아니 저 기준봉 여기인데 지금 보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중심선을 이탈한다. 일단은 강한 매도 흐름이 나온다. 일단 매도를 하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기준 자체가 이 중심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손절의 기준은 그렇고요. 다시 중심선을 회복하고 거래가 살아난다. 그럼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거겠죠. 예,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그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점점 더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보면 무조건 매도를 짧게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뭐 수익 시에는 어떤 뭐 일봉의 저항선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까 CS 베어링 한번 다시 보시면 이 흐름 자체가 음봉이 이렇게 양봉만 뜨다가 음봉이 한번 떴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매도를 했어요. 역시나 음봉이 떴지만 다시 또 강한 매수세가 나와서 여기가 고점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또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뚫고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줄 알고 버텼지만은 흐름 자체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분할 매도를 다 한 거죠.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했고요. 제가. 저는 왜 이런 매매를 하냐면, 첫 번째가 단타는 손실 대비 수익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대비 수익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익이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매를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뭐 저의 노하우고 경험치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각각의 어떤 기법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법이 맞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각자의 어떤 그 매매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제가 주식을 꽤 뭐 오래 했는데 2008년하고 2020년 폭락장을 직접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또 노하우, 어떤 경험치, 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계속해서 뭐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지금 하락장이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락장을 넘어서서 폭락장이 나온다. 그러면 뭐 어떤 대응을 해야지 맞을까? 결국은 폭락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바닥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중요한 거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를 들어서 뭐 기관, 외국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주도주는 또 어떤 것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기가 좀 해결이 되면서 어떤 주도주, 뭐 정유주라든지 뭐 자동차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08년에는 코로나가 또 상승을 이끈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만약에 스윙으로 종목을 가져가시게 되면 크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그 당일 크게 뭐 움직임이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전날 어떤 강한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어떤 건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혹은 뭐 어떤 회사가 단독 개발을 했다, 어떤 인수합병, 뭐 임상 성공, 어떤 뭐 밀 가격 폭등, 원자재 폭등, 뭐 이런 호재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짠챙이 뭐 이런 뭐 그런 뭐 수주 성공 매출의 5%뭐 이런 거 말고 큰 호재 소식을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하시면은 또 이런 소식을 빠르게 또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단타나 스윙에 관한 어떤 뭐 노하우나 경험치나 뭐나 에피소드나 이런 이야기들 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